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 좀 넘어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매일경제 서울 머니쇼 곡에 오늘 좀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재테크쇼 가야 돼서 오늘 좀 일찍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먼저 방송을 하고 있고, 함께 배우기 이제 내일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건 이제 이미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내용도 빨리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은 건 요것 때문이죠. 요 배터리 회사들 주가 급락했는데 GM에 무리한 좀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 끝났죠. 그 의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흐름 변화, 삼성의 투자 요거 관련해서 하이난 연구원님 언급이, 사실 뭐 보니까 삼성전기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ELS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메모리에, 그리고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님이 HBM3. 오늘 또 공교롭게 반도체가 좀 많아요. 올해 하이닉스를 제대로 맞추신 김영건 연구원님이 반도체 또 전망. 여기 관련된 기업들 되게 많죠. DBI. 근데 여기 지주사 SK가 반도체에 왜 들어가 있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스텍, 한솔케미칼, 해성DS,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네페스아크까지 적어주셨고, 그 다음 나스미디어, 메리츠금융, P&H테크, 삼성물산까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아까 요거죠. 오늘 그 GM이 이건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는 뭐 더 확인해야 되는데, 배터리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있잖아요. AMPC 저거를 LG가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받았다는 이제 가정 하에서 이익에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할 때마다 돈 받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근데 이제 GM과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파나소닉이 그 단독 공장이죠, 파나소닉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은 거를 절반 정도를 완성차에 공유하겠다. 한마디 테슬라에 준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테슬라가 요구한 건지 모르는데, 합작 공장도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 만든 거를 어차피 전기차가 팔려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테슬라랑 나누겠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익으로 잡아놨던 거 절반은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은 돈의 절반을 뱉어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GM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합작사가 있잖아요. GM과 LG가. 근데 이제 5대5로 어차피 받거든요, 서로. 배터리 만들 때마다, 왜냐하면 합작사로 들어갔으니까 5대5로 나눠 받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씩 일단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M이, 야, 너 LG엔솔 받은 5천만 원 중에 그 중에 뭐 더 줘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LG엔솔은 5천 받았잖아요. 거기서 절반이면 얼마죠? 2,500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2,500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3,500을 달라는 겁니다. 85%. 예.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죠? LG엔솔은 이익으로 잡아놨던 거 토해내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지금 받고 있는 거를 달라는 거죠, 완성차가. 이렇게 되면 완성차는 좋죠. 완성차는 더 가져가니까. 배터리 기업들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파나소닉이 이미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M의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GM만의 일이겠냐. 지금 합작사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급락한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라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 2차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면서 투자하셨는데, 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이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예, 더 가져가겠다니. 우리는 70조나 투자를 해놨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이건 좀 무리한 요구 같은데, 이건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불확실성 생겨서 안 좋고 거기다가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양극재 수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 2차전지 안 좋은 건 뭐 수급 이런 거보다도 뭐 어쨌든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이제 악재까지 나와서 또 근데 이게 2차전지가 안 좋으면 증시가 안 좋으니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왜 빠지는지 명확하게 이유는 아시겠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제가 느낀 건 사우디가 힘이 없어졌다. 예, 사우디는 실제로 감산을 이번에 안 했고요. 내년 3월까지 좀 연장을 했고 나머지 이제 몇몇 국가들이 감산에 동참했는데 그러니까 자발적 감산 70만 배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했고 유가 오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증시는 좋아요. 유가 안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오펙 플러스 웨이는 어쨌든 사우디가 그동안 이끌었던 감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였다는 게 증명된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였다. 그래서 사우디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만만치가 않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펙 플러스 회의는 예. 사실상 감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거다. 물론 이제 또 다음 뭐 오펙 플러스 회의에 1월 달에 브라질이 거기 편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스코어는 사우디가 패배한 그런 스코어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유가 걱정은 아직은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서 보면 KB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투자의 시대 공급망 재편이 지난 1, 2년간 해와도 지난 1, 2년간 공급망 시대였죠. 그래서 설비 투자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광물 자원 산업재 올해. 근데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에요. 2차 전지도 새롭지 않죠. 예.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설비가 아니라 이제 연구개발 투자로 바뀌자. 새로운 걸 찾아보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다르파 아시죠? 미국의 고등과학국 여기서 연구개발 투자하는 게 뭐가 많이 있나? 근데 이 다르파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뭐 인터넷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술 패권 경제. 옛날에 소련이 인공위성 먼저 쐈을 때 다르파가 탄생했어요.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만들자. 소련 이겨야 되니까. 패권 경쟁의 산물이고 실제로 트럼프 때 예산이 또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연구개발하는 쪽인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거. 이거 알고 계시죠? 몇 달 전부터 우주항공이라고 하이난 연구원이 적어주셨죠. 그래서 뭐 벌써 여름부터도 이거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근데 한국도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가능성 높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개발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좀 볼 필요 있지 않냐 이런 거 같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삼성이 투자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번에 미래사업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정말 삼성은 그동안 돈 많이 쌓아두고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 M&A도 한다 그랬다가 지금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사업 기획단 만들었고 신사업 발굴 목적이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신수종 5대 산업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삼성 SDI의 이사회 의장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래서 전장부 쪽에 투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만의 룬 인수 소식을 주목해야 된다. 하만이 그 삼성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업이죠. 그러니까 LG 전자랑 경쟁하죠. 예. 그래서 하만이 점유율이 1위인 거예요, 아마. 2위가 LG고 둘이 막 싸우는데 근데 하만이 이번에 룬을 인수했는데 룬이 뭐냐면 음악 재생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멜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를 했고 그래서 전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직 계열을 목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M&A를 통해서 전장 사업, 우리가 그 자율주행 시간에 공부 많이 했던 전장 사업을 강화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이니까. 그래서 일리는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맞을지 모르지만 삼성전기가 그런 좀 모멘텀을 받는다면 좋겠죠. 여기다 스마트폰까지 살아나니까.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에서. 예. 그래서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너무 다들 좋다 그러면. 예. 아무튼 요즘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다르파 예산이 실제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죠. 고도 기술 사업으로 가야 된다. 뭐 어쨌든 삼성이란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됐고 예, 한국을 이끄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이 당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쉬운 건 삼성의 성장이 잘 안 보여요. 예, 돈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잘 나가야 됩니다. 삼성이 M&A를 하건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주목해 보자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서 예상하기로는 자동차 전장 쪽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ELS는 이제 하나의 파생 상품 같건데 주가가 이렇게 특정 밴드 안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5에서 6% 정도인가 그 중금리 있죠. 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야, 설마 이거 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가 2천을 깬다거나 3천을 돌파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안에만 있으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보장해 줍니다. 그게 이제 ELS의 기본적인 이제 상품 구조인데 근데 간혹 가다요. 코스피가 2천 깨질 수도 있잖아요. 3천이 뚫릴 수도. 그러면 손실 봐요. 그러면 나는 원금을 까먹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은행에서 이거 가입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여기에 은행에서 15.8조 원 특히 홍콩 H지수 있죠.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걸 발행을 했는데 은행에서 판매한 게 무려 15.8조.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특정 그 지수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지금 H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실이 3, 4조 원 정도 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사실 ELS는 위험자산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ELS 안전자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밑으로 이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손해봐요. 굉장히 큰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는 하셔야 돼요. ELS가 뭐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뭔지는 꼭 파악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100% 진짜 안전한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 뭐 은행 예금은 안전할 수 있죠. 만약 은행 망하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0%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만약에 어디 가입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이거 불안전 판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 판매를 중단했고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금 이걸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은행에 손해배상을 아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 이게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입자 가운데 근데 그걸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원금을 배상을 해줄지 어느 정도 해줄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여러 사례를 보면 이런 금융권에서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는 손실 배상을 해줬는데 ELS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상품 가입 경험이 있는 재투자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할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재투자라는 거. 그잖아요.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 번 했다는 거. 그래서 배상 비율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어쨌든 금융당국이 결정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은행하고 증권사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은행권에 수수료 수익이 한 2천억 되는데 ELS 같은 판매가 다 포함해서 예, 그게 한 2천억 되는데 전체 은행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 중에 20% 정도 비중이고 지주 전체로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이 세전이익 대비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이것 때문에 휘청인다 은행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되니까 그건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증권사는 옛날부터 규모를 좀 줄여놨어요. 홍콩 H지수 비중도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50조 원이었는데 지금 5조 원 미만이니까 그래서 은행과 증권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진 않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이 좀 날 때까지는 보상 규모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ELS 혹시 여러분들 뭐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투자하실 때 그런 거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밴드 안에 있으면 되게 이보다 또 좋은 상품이 없어요.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딱 나니까. 근데 밴드를 벗어나는 경우가 꼭 생기긴 하거든요, 한 번씩.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염두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온 디바이스 AI죠. 네. 메모리 훈풍 기대한다 이런 내용인데, 스마트폰이 이제 하드웨어만으로는 강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고민 중이고, 퀄컴, 미디어텍 뭐 이런 기업들도 모바일용 AP, AI 기능이 들어간, 그래서 우리 MPU 배웠죠. 신경망 반도체. 정말 이제 반도체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뭐 IP 기업 다 급등한 거죠. 예. 그리고 메모리도 탑재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12기가가 아니라 샤오미는 24기가 들어간대. 제가 쓰는 컴퓨터가 16기가 들어가거든요. 저 집에 16GB. 컴퓨터보다 메모리 성능이 더 좋아져요. 스마트폰에.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AI는 또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모바일 요즘에 가격 오르고 있죠. 거기에 더 불을 지필 수도 있다. 그 내용이고요. 온 디바이스 AI는 여기 스마트폰에서 바로 AI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는 건 요거예요. 클라우드 기반. 요청을 하면 얘가 클라우드에 한번 요청해서 받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에 좀 차이가 있고, D램과 램드 탑재량입니다. 예, 전망이고. 그래서 메모리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 이거 하이닉스 좀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올해 말에 아마 품질 승인 완료 후에 엔비디아나 이런 데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몰라요. 기대죠, 기대.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하이닉스의 독주가 맞아요. 내년에는 HBM3 다음 세대 버전이 3사가 엄청나게 경쟁을 할 겁니다. 근데 삼성이 더 많은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반격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의 반격을 보면서 삼성 밸류체인 보자. 그래서 우리 솔브레인 공부해봤죠. 슬러리, CMP, CMP 패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솔브레인, 뭐 K스택, 그 CMP, 그러니까 이렇게 그 TSV라고 그냥 그림만 살짝 그려드리면, 여기 D램에다가 여기다 구멍 이게 파잖아요, 엘리베이터처럼. 그래서 얘랑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죠. 이렇게 기판, 그래서 위로, 그러니까 칩을 세우죠. 요거 팔 때 여기다 구리 넣거든요. 이렇게 구리가 흘러나와요. 얘 없애줘야 돼요. 이거 없앨 때 CMP 써요. 맷돌처럼. 그거 장비 만드는 회사가 K스택, 소재 만드는 회사가 솔브레인 K스택, FNS텍은 그거 하는 부품, 연마 패드 기억나시죠? FNS텍 그거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네, 이 세 개 회사가 수혜 받을 거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FNS테크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반도체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저기 따로 좀 적어놔서 바로 해드리고요. 요거는 바로 해드릴게요. 요 밑에까지만 하고, 나스미디어가 일단 목표 주가 31,000원 유지를 했고, 내년에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 중간 광고 들어가고 기존 광고도 역성장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 그 플랫폼 매출은 한 18%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까지 접목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넷플릭스 광고 독점하고 있죠. 이게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광고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 아마 금지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가형 상품인 넷플릭스 광고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잘 활성화되면 연간 한 2, 30억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익이 한 1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좀 내년을 본다면 낫지 않냐. 그리고 주가도 완전 바닥권 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고, 메리츠금융은 뭐 정말 갓 주식이죠. 뭐 대단한 주식이고요. 우리가 몇 개 꼽죠.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죠, 하이루코리아, 이 세 개를 사실상 주주 환원 잘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현대차, 큰 기업 중에서는, 그 다음에 KTNG, 이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메리츠금융을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여기다 명함도 못 냅니다. 다. 근데 어쨌든 목표 주가 77,000 유지했고,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박혜진 연구원님이 이익이나 이런 거 이렇게 다 뭐 회계제도 변화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내년도 배당 정책 증가할 것 같고, 배당 성향 한 45% 예상을 했는데 사측의 목표인 50%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현금 배당과 자사주 소각만 합치면
올해 9.4, 내년에 무려 11% 여러분한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주 환원을.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계속 좋게 봐줘야죠, 우리가. 이런 기업의 주가가 안 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계속 저평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주주 환원 해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줘야 돼요. 예.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겠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 나오길 기대하고요. 다만 이제 요새 좀 올랐으니까 주가 좀 빠질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P&H테크는 우리 공부 많이 해봤던 기업이죠. 예, OLED 소재. 예, 그래서 이제 LG 쪽에 공급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아시죠? 아이패드. 예, 그게 이제 드디어 들어가고, 아이패드가 삼성보다 LG 물량이 더 많아요. 60% 정도. 그래서 이게 1000만 대니까 1000만 대에서 면적은 4배, 4000만 대, 소재 1.5배, 6000만 대, 스마트폰 6000만 대가 그냥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거기에 60%면 66에 30은 3600만 대 정도는, 그러니까 3600만 대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기준으로 그 정도는 이제 LG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업황에 지금 아직 아이패드 안 나왔잖아요. 근데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15.6.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불황이라는데 OLED 안 좋다는데 숫자는 더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검증된 회사예요.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할 것 같고, 증설도 완료했고, 그다음 내년에 OLED 요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TV 쪽이 변수예요. 근데 삼성의 OLED 패널을 LG가 납품했죠. 요게 이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에 들어가는 소재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의 잊혀진 쪽인데 TV가 부활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 물량 1천만 대 중에 60%, P&H테크는 고굴절, 저굴절, 이제 CPL, 예, 요거를 이제 그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 발광 소재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소재들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는 소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아이폰보다. 그다음 TV 쪽도 들어가는데 TV에 그 블루호스트라고 있거든요. 수명을 늘려줘. TV는 수명이 짧아요. 저게 OLED가 늘려야 돼요. 무조건 TV 10년 보잖아요. 그래서 중수소 기억나세요? 어제 중수소 그 TMC. 예. 아무튼 이제 블루호스트 소재 양산도 시작이 될 것 같다. 이게 좀 OLED가 지연되면서 좀 늦었는데 아마 내년엔 좀 이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좀 많은데 어쨌든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감안하면 내년에 이익률도 18%까지는 굉장히 훌륭하죠. 이 정도면. 다만 싸진 않지만 내년 기준 PER은 30배가 안 되고, 덕산네오룩스가 저렇게 신규제로 채택해서 옛날에 40배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 갈 자리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1분기 실적이고요. 요건 매출액이고 3분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전하겠죠 좀. 그 다음에 덕산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다. 근데 요새 덕산보다 P&H테크가 더 오히려 밸류를 더 높게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저런 기대감이, 왜냐면 LG 물량이 더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에 OLED도 터닝할 것 같고 한번 좀 기대감을 높일 시기인데, 다만 주가 조정 시에 관심 가지시고, 요새 올랐어요. 그래서 추격은 하지 마시고, 예, 이게 뭐 2만 원도 깨졌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보유하시되 내년 초에 이제 모멘텀 받아서 막 오를 때 그때는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한정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싼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할 때쯤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만약 아이패드가 흥행 못하면 제로 노출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삼성물산 뭐 나무랄 데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목표 주가 올렸고요. 요새 좋죠. 가지고 있는 지분만, 삼성 지분만 47조인데 시총이 22조밖에 안 돼요. 건설, 상사, 패션, 레저는 에버랜드 아시죠? 캐리비안 베이, 식음료, 바이오, 이게 삼성 바이오입니다. 사실 핵심은 건설하고요, 바이오예요. 건설, 바이오. 매출은 바이오가 얼마 안 되지만 이익에서는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바이오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지배구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고 전자,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 지분 가치가 굉장한데 어쨌든 실적도 좋아지고, 특히 중동의 네옴시티라든가 이거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빈살만이 투자 많이 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1만 원 이하가 저는 좋다.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사주 전략 소각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반도체 김영건 연구원님 자료 요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좀 뽑아놨고요. 요게 내년 전망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량 전망 상향 요즘에 되고 있죠. 2달 연속 스마트폰 전망치 올라갔다. TSMC 퀄컴도 이제 재고 조정 끝나간다. 언급했고 유통사에 넘기는 출하량 있죠. 여기에 지금 증가했고 물론 판매량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워낙 판매량이 낮아서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거 있냐. 스마트폰, PC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업황 회복 초기인데 여기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아까 공부했던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AI가 그럼 탑재량이 급증. 그리고 설비 투자는 안 해요 많이. 올해 많이 줄였고 내년에도 크게 안 납니다. 공급이 많이 안 늘어나죠. 다만 가동률은 올릴 거래요. 그래서 소재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소재는 가동률이 올라가면 소재가 많이 들어가요. 부품 소재 있죠. 그러니까 부품과 소재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 기대해 볼 만해요. 네. 왜? 그러니까 장비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부품과 소재는 저거죠. 그 가동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동률은 일단 D램부터 늘어나고 낸드는 내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와 부품은 한번 볼만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소재는 웨이퍼 가동. 근데 그렇다고 장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장비도 바닥은 확인됐는데 다만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건 HBM이나 DDR5나 선단 공정 이런 걸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딱 선택지가 있고 반면에 소재나 이런 후공정이나 뭐 부품 쪽은 이제 가동률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니까 특히 D램이 더 좋죠. 그래서 D램 노출된 큰 한솔 케미칼을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소재 업체들 SK 27만 원, 한솔케미칼 30만 원, 솔브레인. 근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SK가 여기 왜 들어가나? 네, 아니 김영건 연구원 지주사 담당도 아닌데. 그다음부터 설명해드리면 일단 DB하이텍부터 설명해드리면 요새 주가 올랐지만 업황 좋아지고 있죠. 이제 조금씩 개선될 거고 특히 이제 전력 반도체 투자도 조금 장비 투자 해놨고요. 네, 그래서 내년 업황이 회복되면 탄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최근 주가 올랐지만 비싼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조정 나올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SK는 여기 왜 들어왔나 이러실 수 있는데 SK 머티리얼즈라는 국내 대표 소재 1등 기업이 있어요. 원래 그 회사가 합병해 버렸어요. SK랑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반도체 소재 1등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상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특수가스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TMC 있죠. 워닝 머티리얼즈랑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도 당연히 가동률 증가하면 뭐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상 누구일 거야? 하이닉스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뭐 있죠? 웨이퍼도 사업도 하잖아요. SK가 SK 실트론 있죠. 글로벌 3위 웨이퍼 제조사 있어요. 그것도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발전 사업하는 SK ENS 여기도 수익성 개선될 거다. 신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근데 반도체 소재 있죠. 저것만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해도 7조인데 현재 시총이 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주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 SK도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네.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뭐 여기는 그냥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할 뿐이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SK 얘기할 땐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함부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SK가 갖고 있는 이 반도체 가치가 지금 완전 묻혀 있어요. SK 실트론 머티리얼즈 이 두 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업황 좋아지는데 그게 당연히 저는 반영돼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제 SK CNC가 삼성 SDS 같은 기업이에요. 이것도 합병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SI 업체예요. SK 그룹에. 그럼 SK 그룹에 AI 사업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도 하겠죠, 당연히. 그걸 담당을 SK CNC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죄송하지만 SK 이제는 이제 너무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좀 부각될 요소들이 좀 생기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시텍은 이제 목표 주가 올려 35,000원이고요. 이거 아까 CMP, 예, 슬러리, 장비 이런 거 만드는 앞으로 CMP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함께 배우기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하이브리드 본딩 편 기억나세요? 본딩? 예, 그때 한번 특별편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거기서도 K시텍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예, 요게 소재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근데 요새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관망 하시면 좋겠고, 한솔케미칼도 대표 기업 D램 노출도가 커요. 또 하이케이 소재에 이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요새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실리콘 응급제도 있고 다양한 뭐 소재도 있지만 핵심은 D램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성 DS는 자동차용 반도체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증설을 했고 최대 고객사가 인피니언이나 ST 마이크로 같은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DDR5 기판 납품도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 점유율도 60%나 되고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DDR5도 지금 해요. 많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해성 DS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요새 또 약간 올랐으니까 조정 받을 때 보시면 좋겠고, 자동차 수요 둔화 때문에 좀 한번 빠졌어요. 근데 그거 반영됐고 DDR5 기대되니까 관심 또 필요할 것 같고, 주성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워낙 많이 알고 있고, ALD 원자층 증착 장비 요거 하이닉스의 독점 납품,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도 납품할 수도 있다. 또 태양광 장비도 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올라서 더 이상 얘기는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솔브레인은 급 나갈 때만 투자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근데 30만 원 좀 넘었으면 좋겠고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넘기를 좀 기대하고. 근데 이 회사 한솔의 다른 점은 이 회사는 낸드 쪽이에요. 근데 낸드가 이게 올라가죠, 점점 단수가. 그래서 어제 TMC 기억나세요? 디보란? 디보란이 이 회사가 하는 니트리드 있죠. 요거를 없애주는 소재, 그 특수가스예요. 근데 이 회사는 저 니트리드를 증착하는 그런 걸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착하고 없애면 TMC가 없애주고. 근데 둘 다 낸드 쪽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낸드도 내년에 살아나니까 거기다가 파운드리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소재들이 또. 그래서 괜찮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네페스아크 정말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간 저 반도체 있죠. 전력 반도체, AP, DDI, RF 저기다 다 스마트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테스트해줘요. 그 네페스의 자회사고, 또 네페스 라웨라고 있어요. 자회사 중에 네페스에. 요거는 이 동그랗게 뭐죠? 웨이퍼가 동그랗죠. 거기서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패키징을 위해서 바로 하는 게, 예, 이 FLP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 PLP는 뭔지 아세요? 예. WLP. 그러니까 보통이 WLP라고 그래요. 근데 PLP는 뭐냐면 네모나게 만들어요. 이거를. 그 웨이퍼 같은 거를. 이걸 네모나게 해서 공간을 늘려주는 거, 쓸 수 있게. 동그라면 이쪽을 못 쓰잖아요. 네모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여기 갤럭시 워치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근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이쪽도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 라웨도 그렇고, 네페스에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네페스 아크 좀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자, 그리고 전자공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자공 FNS테크, 여기가 이제 이 캠트로닉스가 아시죠? 하이브리드 OLED 밑에 유리기판 깎는다. 제가 OLED 설명해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비를 샀어요. 캠트로닉스가 FNS테크로. 둘 다 좋은 건데 캠트로닉스가 확실히 핵심이죠. OLED. 그래서 아까 뭐 P&H 테크도 있지만 장비 쪽은 확실히 캠트로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바코가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근데 아쉬운 거는 요새 2차전지가 좀 안 좋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공급하고, 아마 LG 쪽인 것 같아요. 주로 LG에 납품하더라고요. 빙그레가 아마 증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지 확보하려고 토지 건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금액도 꽤 되고, 그래서 빙그레도 의외로 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다음 내부자 매수는 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었고요. 한화, 이 두 기업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잠시만요. 오늘 2차전지 좀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르긴 좀 쉽지 않고 코스닥은 조금 살아났는데 코스피는 2차전지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반대. 그래도 좀 쉬어가도 돼요. 왜냐면 1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그냥 쭉. 그래서 12월에 FMC까지 좀 쉬어가도 이상할 거 없고 조정 시에 비중 늘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쫓아가지만 마세요, 제발. 막 오른다고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버려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그걸 꼭 이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요. 아마 2차전지 쪽인 것 같고, 오늘 보면 일단 애플페이나 뭐 전자결제, 가상화폐 이쪽이 뭐 난리가 났죠, 요즘에. 시장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네요, 오늘. 양자, 뭐 시장 주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해운주 좋죠. BDI 지수 계속. 오늘은 웬일로 페노션, 사실 원래 따지면 페노션 벌써 6,000원 갔어야 돼요. 근데 저기 그 HMM 인수 때문에 못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지켜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올라줬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주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가 8%,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웹툰도 좋았고요. 요새 그리고 조선주도 분위기 꽤 좋죠. 오늘은 현대중공업이에요. 어제는 한국조선이에요.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 유가 빠지는데도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조금 오늘 텔레필드, 예, 여기가 좀 급등했네요. 저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오늘 위메이드가, 이게 역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게임과 같이 연결되면서 게임주들 다 좋은 것 같고, 의료기기도 오늘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 쪽도 코오롱 글로벌이 많이 올라서 그렇군요. 풍력이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저런 기업들이 올랐고, 편의점도 약간 오늘 BGF 리테일 일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오늘 좀 급락하는 건 2차 전지가 그냥 충격파를 세게 받고 있고요. 뭐 악재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GM 이슈, 그리고 리튬도 안 좋은 게,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리튬 가격이 급락하는 데다가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최근 한 이틀 올랐는데 안 좋고, 로봇주도 요새 너무 많이 올라요. 로봇도 좀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요. 예, 쉬어가는 거죠. 빅테크. 미국 금리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정유주 중에 SO일이나 GS는 안 빠지는데, 이제 이노베이션은 아시지만 2차전지니까. AI 챗봇 관련주, 또 석유화학 관련주들 이쪽 다 좀 빠지는데, 반대로 석유화학 대표 기업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올라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쉬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2차 전지의 충격이 다음 주에 좀 진정되면은 지수는 좀 바닥 찍고 더 돌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더 시장 흔들리죠. 근데 조정은 이게 전체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2차 전지 악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막 시장 전체로 보실 필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세요. 지금 2510인데 2500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500, 2470, 450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공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았다 좋아지는지 이런 거 찾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내일은 제가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 기업 분석하는 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한번 4개 기업 분석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죄송한데 제가 저희 강연회 때문에 먼저 가야 돼가지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